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으로 도화선을 얘기를 할 거예요. 도화선, 도폭선, 뇌관 중에서 이제 전기뇌관, 비전기식 뇌관을 할 건데, 이번 수업은 1시간 이내는 못 보내고 다음 시간까지 아마 하게끔 될 겁니다. 책으로는 우리가 도화선 얘기니까 107페이지 이제 갈 거고요. 도화선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도화선은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서 누누이 다뤄왔던 같은 맥락인데, 도화선 자체는 분포벽을 터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흑색화약이 있었고, 흑색화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초창기에 쓰던 도화선은 대나무를 안에를 파갖고 그 안에 흑색화약을 채워서 했던 게 도화선의 아주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는 흑색화약의 덩어리를 터뜨리기 위해서 뇌관으로서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뇌관을 기폭시키기 위해서 공업용 뇌관에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로도 쓰였어요. 지금 도화선은 화약 도화선과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도화선으로 나눌 수 있고, 화약 도화선은 공업용 뇌관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때 뇌관이 폭발하는 힘에 의해서 폭약이 전폭이 되죠. 도화선이 전기뇌관이 발견되기 전에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완연도화선과 소견도화선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완연도화선과 소견도화선의 차이는 속도의 차이죠. 그래서 완연도화선은 지금 100에서 150m/s의 속도를 갖고 있고, 연소 속도를 갖고 있고, 소견도화선은 연소 속도가 100에서 300m/s를 갖고 있습니다. 즉 300m/s가 넘어가면 300m/s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폭연으로 불리잖아요. 이렇게 300m/s 이하면은 연소라고 그러고, 300m/s 100에서 300m/s는 폭연이라고 하는데, 높은 속도를 갖고 있었어요. 이 이유는 우리가 천공을 이렇게 쭉 하고, 천공을 하고 나서 초반기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액체로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흑색화약을 위에다 쌓고 도화선을 이렇게 뺐었죠. 도화선을 뺐었는데 발파 효율을 좀 빠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발파하고 싶어서고, 속도를 빨리 가야지 작업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소견도화선을 쓰지 않고 있는데, 완연도화선이 먼저 발견됐는데 더 오래 갖고 있어요. 빅포드 도화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람 이름을 따서 빅포드 도화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1m당 화약이 들어가는 게 3.5g이었어요. 그러니까 1m당 3.5g이 들어가려면, 골고루 들어가면은 미터당 그램 수를 조절하면 속도도 조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구조물, 스트럭처는 뼈대가 되는 거는 삼실로 사용을 했었어요. 심지로서. 그리고 심지에다가 이제 화약을 넣고 그 안에다가 이제 다시 테이프로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화약 뿌리고, 그 다음에 종이로 감싸고, 다시 종이 테이프로 감싸고, 그 다음에 방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닐로 감싸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후에 조금 더 방수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방수칠 같은 것도 합니다. 소견도화선은 퀵버닝 퓨즈라고 해서 제조봉박은 완연도화선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심약이
지금 도화선 안에는 이렇게 쫙 있고 도화선이 이렇게 있고 이게 완연 도화선이라고 하면은 가운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실을 놓고 그러니까 흑색 화약을 3.5m당 3.5g을 넣고 종이로 감싸는데 그거 대신에 가운데다가 공기랑 접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약이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서 빠르게 연소가 되고 그러면서 연소 속도가 100에서 300m/s로 가요. 그런데 현재는 이 속도보다는 전기로 하는 게 조금 더 속도가 정확하기 때문에 전기 도화선이 만들어지면서 또는 전기 내관이 발견되면서 소변 도화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발파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지금은 꽃분류용, 그러니까 폭죽놀이용으로 도화선이 사용이 됩니다. 완연 도화선은 이제 그림이고 빅포드 도화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니버셜 도화선이 있어요. 완연 도화선은 피복 정도에 따라서 내수성, 연소가스, 불꽃을 뿜는 정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피복 정도, 그러니까 두께에 그러니까 여기 피복 정도에 따라서 1종과 2종과 3종으로 나눕니다. 피복 정도에 따라서 1종과 2종과 3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피복 정도니까 선의 지름이 있고 피복 정도가 처음에 잠깐만요. 요게 그 도화선이고 여기다 화약을 놔두면 얘가 타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불꽃이 화약을 타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불꽃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종 도화선은 긴 불꽃을 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일종 도화선이에요. 왜냐하면 일종 도화선은 만약에 화약이 이렇게 쭉 타고 있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거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일종 도화선은 이렇게 쭉 타다가 불꽃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가면은 바깥에 이제 메탄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이 메탄가스에 화염을 확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화염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화염을 짧게 만든 게 일종 도화선이고 연소 시간은 1, 2, 3종 비슷하죠. 피복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피복을 좀 덜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탄광용으로 쓰는 거예요. 탄광에 들어가는 메탄가스나 아니면 이제 탄진, 그러니까 석탄가루 분진에 반응하지 않게끔 만든 게 1종 도화선입니다. 2종 도화선은 광산용이고 피복 연소성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내수성이 있도록 설계를 했고 3종 도화선은 피복이 거의 연소하고 발열량이 매우 많은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발열량이랑 피복성이 굉장히 1, 2, 3종으로 가면 갈수록 피복에 대한 연속성이 있고 밖에 그 다음에 발열량이 높게 한 거죠. 내수성으로 가면 갈수록 1종, 2종, 3종으로 갈수록 내수성은 좀 짧아지죠. 그리고 발열 정도가 달라요. 결국은 발열 정도가 가장 큰 차이점이 피복 정도인데 피복 정도에 따라서 발열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미량 약간 많고 매우 많아요. 매우 많을수록 토목 쪽으로 가고 적으면 적을수록 석탄에 쓰죠. 우리 화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굉장히 좋지만 탄광용으로는 잘 사용이 안 됐었어요. 이유는 탄광용으로 쓰려면은 발파 속도가 좀 작아야 돼요. 작고 가스 발생량이 작아야 되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가면은 속도가 매우 높고 발열량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탄진, 그러니까 석탄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좀 낮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낮추게끔 하는 게 일종 도화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종에 보면은 이제 이게 구조고 1, 2, 3종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앞에서 써있는 선의 지름이 있잖아요. 5m, 5.5mm,
4.6mm, 4.6mm인데 1, 2, 3종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지름이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피복의 연습성도 높아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 2, 3이 있고 요 밑에 있는 숫자가 지름이에요. 그리고 근데 화약의 양은 지금 다 똑같죠. 미터당 3.5g인 건 똑같은데 피복이 달라지죠. 피복이 37줄, 5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수 도장을 하죠. 그리고 종이 테이프를 감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지가 있고 화약의 양이 있고 1피복, 2피복, 방수 처리, 피복, 4피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약을 만들 때 화약이 아니라 도화선을 만들 때 이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가 있고 화약을 넣고 그 다음에 한 번 피복하고 두 번 피복하고 종이 테이프나 아니면 이제 방수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방수 처리하고 다시 2번 피복하고 3번 피복해요. 그러면은 도화선 자체를 피복을 한다는 얘기는 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수성 실험도 합니다. 뒤에 나와요. 그래서 도화선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우선 미터당 3.5g이라는 흑색 화약을 쓰다 보는데 흑색 화약도 밀도에 의해서 달라지고 흑색 화약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도화선이 만약에 이제 발파 구멍을 뚫고 도화선을 뺀 다음에 화약을 이렇게 넣을 때 속도가 일정해야지 어느 때 발파가 먼저 되고 어느 때 발파가 늦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양량, 화약의 양과 속도가 일정해야 되고 지름도 균일해야 돼요. 그래서 약 요 정도 미터당 100에서 140초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쓸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도화선으로 발파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수중 또는 물에 사용되는 곳에는 비닐 도화선을 사용하지만 내수성이 있는 수심 1m에서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종, 2종, 3종으로 갈수록 1종, 2종, 3종으로 갈수록 피복이 달라지고 피복의 연소성이 달라지고 지름이 달라졌어요. 근데 1종, 2종, 3종으로 가고 피복의 연소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비닐이나 아니면 심지 또는 다른 첨가물, 방수성 도료 이런 게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도화선을 만약에 많이 쓴다고 하면은 여러 종류에 의해서 유독가스를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흑색 화약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아닌 방수도료나 아니면 종이 테이프 아니면 비닐 이런 데서 발생되는 가스예요. 도화선은 1m당 1450ml의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중 유독가스가 황화수소와 산화질소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되게 치명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도화선을 한 가닥만 놓으면은 내부에서 환기를 할 때는 괜찮은데 탄광 안에서 흑색 도화선을 많이 쓴다고 하면 그만큼 가스가 발생이 되고 작업자에게 굉장히 해로운 걸 하겠죠. 그래서 갇혀져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쓰는 것은 굉장히 인체에 위험하다라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선에 아까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도화선에 대한 내수성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가 있고 화약이 있고 1종 피복, 그러니까 1번 피복, 2번 피복 내수성을 할 때 내수성, 그러니까 도료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도화선을 물속에 도화선을 내수성을 테스트하려면 물속에 30분 담그고 연소 시험을 하는데 양 끝에 방수 가공을 하지 않고 시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화선을 내수성을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도화선이 있고 얘를 이렇게 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에를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수분을 흡수하게끔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 피복이 비닐로 돼 있고 내수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침투하는 거는 잘 안 돼요. 이렇게 참 침투가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종은 10m까지, 2종은 2m까지, 비닐 도화선은 50m까지 내수성이 있어야 되고, 수압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두 개가 있을 텐데, 당연히 기본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쪽 끝에는 그 내수 처리를 안 하잖아요. 방수 처리를 안 하니까, 방수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수분이 이렇게 흡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어느 게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냐 그 얘기를 여기 밑에 써놓은 건데,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넣는 게 더 많이 해요. 이유는 이게 그 모세관 현상이 생기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이 빨대 형식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옆으로 되면 옆으로만 이렇게 침투가 되겠죠. 그래서 빨대와 같이 모세관 현상으로 가로 방향보다 침투가 더 많이 돼서 물을 빠르게 교환하되 내수성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 게 침적 방향이고, 물이 뜨거우면은 기포 발생이 되면서 침투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이 더 침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수성 실험을 할 때 온도에 의한 영향,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물 안에서 이제 화염을 이제 측정을 했다. 그러면 연소가스 방출이 힘들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보다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이렇게 담가 놓고 여기다가 화염을 붙였어요. 도화선을. 근데 여기는 내수성이 돼 있고 가산점 중에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불이 타겠죠. 근데 위에서 수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연소된 가스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소된 가스들이 갇혀있게 되면 그 안에서 압력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전도화선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안전도화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발파를 하는데 구멍을 여러 개 뚫었다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뚫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서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돼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뭐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근데 제가 여기서 발파를 하는데 구멍이 4개가 있고 제가 4개의 도화선을 놓고 여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얘가 도화선이 타는 동안 100m/s라고 그랬는데 1초에 100m가 타는 거잖아요. 근데 거리를 이렇게 놔뒀는데 도화선의 길이를 무작정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노벨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도화선에 당연히 불을 붙이고 얘가 저기까지 공포벽까지 탈 때까지 사람이 빨리 대피를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뛰어왔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폭발이 안 되면 다시 가서 더 오고 다시 불 붙이고 갔었고 다시 뛰어오고 이랬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파도 또 여기 보면은 한 번 발파할 때 4개의 공이면 4개의 공이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던가 아니면 차례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도화선이 속도를 아무리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천공이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으면은 이 천공을 할 때에
도화선을 연결해놓고 사람이 너무 다치니까 불 붙이고 도망가는 거 대신에 도화선을 낀 걸 하나 놔둬요. 낀 걸 하나 놔두고 불을 여기서 그 안전한 도화선은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둬요. 그 다음에 갔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겠죠. 도화선 발팟이 점화도 중에 폭발하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공이 4개가 있고 도망가기 전에 터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도화선을 그 발파에 사용하는 가장 짧은 길이의 2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도화선을 준비해서 이것을 미리 점화해요. 그 다음에 장전되어 있는 도화선이 터지게끔, 즉 4개를 뽑아놓고 여기서 발파를 하겠다고 하면은 도화선을 준비해서 여기서 바켓에서 한번 도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전되어 있는 도화선이 터지게끔 하게끔 하는 게 안전도화선이라는 거예요. 처음 점화한 도화선의 연소가 끝나면 장전도화선의 점화가 전부 끝나지 않아도 대피를 해야겠죠. 이때 사용한 도화선을 안전도화선, 표준도화선 또는 반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리탄도 안전도화선의 일부분인가요? 수리탄이요? 안전도화선, 수리탄의 안전도화선. 점화 걸리는 시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연시약이에요. 그거는 나와요. 기다리시면 수리탄에 대한 구조와 연시약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연시약, 안전도화선. 그렇죠. 기능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수리탄이 있고 수리탄을 던진 다음에 땅에 떨어졌는데 얘가 bom폭약이 터지기 위해서 딜레이 되는 타임을 기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또 질문. 도폭선인데 도폭선 몇시 거지 여기? 조금 시간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자, 도폭선인데 도폭선은 뭐냐면 도화선이 그 심지에다가 흑색 화약을 넣고 종이를 말았어요. 근데 이 도화선에 불꽃 깎고 분포약을 터트려야 돼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뭐 다이너마이트나 암포를 터트려야 돼. 그런데 이 불꽃이 너무 약해요. 또는 전기내관을 쓰려고 그랬더니 이 전기내관이 만약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나서 화약을 이렇게 그 TNT래 다이너마이트랑 에멀전 포각을 막 장전을 했는데 이 장전한 곳에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관을 직접 연결할 수가 없을 때 도폭선을 사용해요. 그거 뭐냐? 도폭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전선에다가 화약을 꽉 채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전기선 그 플라스틱 튜브에다가 화약을 꽉 채웠으니까 만약에 얘를 잘라서 쓸 수도 있겠죠. 잘라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얘를 요 앞에다가 뇌관을 놔두고 전기뇌관을 넣고 그러니까 본폭약이 있고 본폭약에다가 이제 도폭선을 감아요. 그 다음에 도폭선을 쭉 끌어다가 이쯤에서 다시 도폭선에다가 뇌관을 달아요. 그러면 다시 요 밖에서 뇌관을 터뜨리면 도폭선이 터지고 도폭선이 터진 다음에 쭉 가겠죠. 그 다음에 본폭약이 터지겠죠. 그러면 본폭약에서 그 주위의 환경, 즉 수분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압력이 높거나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폭약 주위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전기내관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 그거를
도폭선이라는 걸 사용해서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선은 불꽃으로 연소시켜 보통 내관을 인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도폭선 자체는 그 자체가 화합 화약류나 혼합 화약류로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폭약이 장전되어 있는 것이에요. 도폭선은 1종 도폭선, 2종 도폭선, 3종 도폭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폭선에 들어가는 화약의 종류와 관체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1종 도폭선은 T 도폭선과 PA 도폭선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T라는과 PA라는 약자는 들어가 있는 화약의 종류를 나타내요. 그래서 T 도폭선은 TNT가 들어가 있어요. 납관 안에. 그러니까 관체가 납이고 안에 TNT가 꽉 채워져 있는 거를 T 도폭선 또는 PA 도폭선은 주석관, 즉 SNT이죠. 주석관에다가 피크린산을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금속관이죠. 금속관이고 안에 TNT 또는 피크릴 엑시드를 채운 게 1종 도폭선입니다. 2종 도폭선은 P 도폭선과 H 도폭선이 있는데 P는 PTN의 약자예요. 그래서 화약이 H 도폭선 T 도폭선 그러면 관 안에 TNT가 들어간 것처럼 P 도폭선 안에는 PTN이 들어갔고 H 도폭선에는 RDX를 들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RDX가 H로 나타났냐? RDX의 다른 이름이 헥소겐이죠. HEX OGEN이잖아요. 그래서 RDX의 다른 이름이 헥소니겐이기 때문에 H 도폭선은 헥소겐 식약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1종 도폭선은 TNT와 피크린 엑시드, 2종 도폭선에는 PTN, RDX 또는 헥소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관을 납관이랑 주석관으로 사용했는데 얘네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종이로 그냥 말았어요. 종이 테이프와 마사, 면사 등으로 피복한 후 아스팔트 등으로 방수 처리해요. 그러니까 흡사 도화선처럼 관체에다가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마른 거죠. 그러니까 실 넣고 도폭선 넣고 종이로 이렇게 말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채운 거죠. 그리고 3종 도폭선은 2종 도폭선에 방수도료를 받아놓은 게 3종 도폭선입니다. 그럼 교수님 여기 관체가 플라스틱으로 있는 거는 뭔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1종 같아요. 그래서 납관 대신에 플라스틱으로도 쓸 수 있어요. 꼭 요거에 따라서 분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폭선의 종류가 1종, 2종, 3종인데 심약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약에 따라서 분류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3종은 방수 처리했냐 안 했냐로 나누고 2종이랑 똑같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1종 도폭선은 T 도폭선, TNT를 쓰고 PA 도폭선이 있죠. 피크릭 엑시드를 씁니다. 그래서 심양량은 미터당 10g에서 20g을 쓰고 폭속은 5,500m/s예요. 근데 1종 도폭선은 실제로 어떤 그 산업용으로 쓰기보다는 폭발 속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용으로 쓰는 게 더 많고 장공발파나 대발파에 쓰는 도폭선은 2종 도폭선이에요. 그래서 P 도폭선, H 도폭선을 쓰고 P 도폭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TN이고 H 도폭선은 RDX, 헥소겐을 심약으로 썼어요. 지금은
RDX보다는 헥소겐보다는 P도폭선을 더 많이 써요. 치명으로 더 많이 쓰고 치명량은 8에서 9g per m예요. 그리고 폭발의 속도는 6000m/s고 장공발파나 대발파에 쓴다는데 대발파의 기준은 그러니까 큰 대자잖아요. 그래서 발파를 300kg 이상 쓰는 걸 대발파로 하고 장공발파는 구멍이 긴 거예요. 구멍 긴. 그래서 긴 구멍을 뚫고 터트리는 건데 몇 미터 이상이냐?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3종 도폭선은 2종 도폭선에 방수도료를 발라놔서 수압에서 내수할 수 있는 거로 심수용 도폭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를 드렸던 거는 3종 도폭선이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 안에 물기가 있었을 때 뇌관을 전기 뇌관을 바로 꽂을 수 없으니까 다이너마이트에다가 도폭선을 감고 도폭선을 밖으로 뺀 다음에 밖에서 다시 뇌관으로 터트려갖고 도폭선이 터지고 그 다음에 공폭약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끔 하는 거죠. 도폭선을 이제 결선하는 방법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도폭선을 여러분들이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화약류 관리기사나 화약류 취급기능사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해보라고 실기형 작업형으로 나와요. 도폭선을 2개 주고 도폭선을 연결하는 매듭을 짓게끔 실습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만 보는데 이거 그냥 전선으로도 써도 돼요. 근데 유의할 점은 뭐냐면 도폭선이 있는데 도폭선이 지금 도폭선을 2개를 연결하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 어느 게 올바른 거냐 이거예요. 이거와 이건데 당연히 이게 좋겠죠. 왜냐면 2개를 이렇게 겹쳐놓으니까. 또 하나는 분기를 해요. 분기. 그래서 그러니까 폭약이 이렇게 2개 있는데 도폭선이 하나가 있고 여기다 분기를 해야 돼요. 그럼 분기를 할 때 어떻게 분기를 하느냐? T 분기로 할 수 있겠죠. 여기서 T자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하나는 이렇게 기역자를 뽑을 수 있는데 폭파의 방향이랑 이 분기하는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 돼요. 그래서 폭발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끼지 말고. 그러니까 폭발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끼면은 여기 먼저 타고 여기 먼저 타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방향 이거와 이거. 그다음에 T 도폭선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T 도폭선을 할 때도 T자 할 때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건데 뇌관을 연결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게 천공을 하고 구멍을 뚫고 물이 있고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도폭선을 이렇게 감았어요. 위에다 뺐어. 또 도폭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뇌관을 어떻게 폭파할 거냐 이거예요. 뇌관을 이렇게 달 거냐 이렇게 달 거냐 아니면 이렇게 달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뇌관은 폭파 방향으로 가끔 해줘. 당연히 선이 이렇게 가 있는데 뇌관을 이렇게 달아야지 뇌관을 이렇게 거꾸로 달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 앞쪽으로 달면 다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폭파 방향이 가야지. 뇌관이 뒤에 보여주겠지만 뇌관이 터지고 나서 파편이 이쪽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폭파 방향이랑 뇌관이 향하는 방향이 분폭약 방향 쪽으로 해야지 올바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다음으로 이제 뇌관류 나갈 텐데 공업뇌관과 전기뇌관을 나갈 건데 공업뇌관에 가기 전에 용어 설명을 조금 하고 갈 거예요. 뇌관은 폭약을 기폭시키는 화공품이고 뇌관의 종류에는
공업용 내관과 전기 내관과 비전기식 내관, 전자내관, 총포용 내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관의 종류에 대한 건데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익혀두셔야지 좀 다음 수업 가는데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내관은 분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처음에 가해주는 거를 뇌관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 노벨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발파를 하기 위해서 내용으로 만든 뇌관은 공업용 뇌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전기식 뇌관이 발견됐죠. 그래서 공업용 뇌관에 도화선을 연결해서 도화선에 불꽃으로 기폭약을 터뜨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를 가해갖고 전기에 있는 에너지로 요거를 불태워서 기폭약을 터뜨리는 걸 했는데 전기식 내관은 순발 전기 내관과 지발 전기 내관이 있어요. 그런데 순발 전기 내관은 뒤에서 구조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기가 이렇게 있고 요 앞에 이제 필라멘트가 있고 필라멘트에다가 화약을 바른 게 전기 내관이라는데 그 밑에 연시 장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순발 전기 내관, 지발 전기 내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좀 찾을 수가 없네요. 다시 이따가 해줄게요. 자, 어쨌든 순발 전기량과 지발 전기량이 있는데 이거 아까 수류탄 얘기한 그거예요. 그래서 뇌관이 때리고 나서 또는 심관이 때리고 나서 에너지가 가해진 다음에 분폭약까지 중간에 텀을 두게끔 연시약을 두면은 지발 전기 내관이에요. 근데 때리자마자 분폭약이 빵 터졌다. 그건 순발 전기 내관입니다. 그리고 지발 전기 내관은 그 안에서 여기는 지금 세 가지로 보여드렸는데 세 가지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는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MS 내관은 뭐냐면 에너지를 가하고 분폭약까지 터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미리세컨드, 그래서 1000분의 1초 0.01초에서 0.1초까지 걸리는 거를 미리세컨드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세컨드 MS 내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 이상이다. 그래서 초시 간격이 0.1에서 1초까지를 DS 내관, 그리고 이 이상이다. 그러면은 LP 내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화에서 그러니까 내관을 만드는 곳이 한화랑 고려화공 말고 또 있나? 제가 아는 곳은 두 군데인데 한화는 그렇게 안 나누고 이 두 개로 나누기도 해요. 그냥 그러니까 MS, DS, LP로 안 나누고 MS 그 다음에 그냥 다 LP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우리 책에서 우리 배울 때는 DS를 빼고 MS, LP로만 나눌 거예요. 그래서 MS, DS, LP를 나누는 기준은 연시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뇌관이 있고 전기 에너지를 준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에너지에 의해서 분폭약이 터질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연시폭약으로 조절을 하는데 연시폭약의 양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거고 그 양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의 시간에 따라서 MS와 DS와 LP로 나눌 수 있다. 자, 한편 전기식 내관이 발견이 되고 나서 전기식 내관이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발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조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편해졌죠. 왜냐면 내관 끓이고 이렇게 발파기가 그렇게 딱 누르면 땡 끝나잖아요. 그런데 단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설 전류가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주파가 흐르는 곳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비전기식 내관입니다.
비전기식 내관에는 화약의 역사에서 간단히 들었지만 뇌관에다가 내관, 그러니까 공업용 내관에다가 전기장치를 붙여갖고 기폭약을 터뜨렸다면서요. 근데 공업용 내관의 기폭을 터뜨리기 위해서 전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비전기식 내관은 튜브를 쭉 빼갖고 가스를 넣은 다음에 이걸 화염으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스와 산소가스를 두 개를 집어넣고 혼합시킨 다음에 여기서 불을 확 붙이면은 불이 여기 화염이 쭉 발생되면서 빵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내관의 단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비전기식 내관을 냈고, 지금은 현대 우리나라랑 미국 쪽에서는 전기식 내관을 많이 써요. 그런데 비전기식 내관을 쓰는 곳은 유럽 쪽에서는 더 많이 써요. 이유는 이게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그 정전기나 누설전류나 고압에 반응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얘의 단점은 비싸요.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얘는 초가 얘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조절이 안 되겠죠. 왜냐면 화염이 쭉 간다고 하더라도 전기내관은 띠띠 하면 딱 끝나잖아요. 띠띠띠도 아니지 사실. 충전하고 반입판 딱 하면 딱 끝나는데 얘는 그렇게 조절이 좀 안 돼요. 요거보다는 조금 안 돼요. 한편 우리 이제 전자내관은 뭐냐? 신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관.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총용신관이나 아니면 접근식 신관 있죠. 그러니까 155mm 포탄, 복사포 폭탄 앞에 맨 앞대가리에 있는 거. 그래서 앞대가리라는 얘기 쓰면 안 되나? 그래서 그림이 있나? 그림 먼저 보여주고 갈게요. 안 보이네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전자내관은 신관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기판 넣고 프로그램 넣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업내관과 전기식 내관과 비전기식 내관과 전자내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성능이 좋겠어요? 성능은 전자내관이 제일 좋아요. 방수도 얘가 제일 좋아. 초 위치도 이게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발파 효과도 얘가 제일 좋아요. 단점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비싸요. 그러니까 단가로 따지면 공업용 내관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이게 싸고, 이게 제일 비싸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현장에서는 당연히 단가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식 내관이나 비전기식 내관 두 가지를 써요. 근데 안정도를 조금 중요시하면 비전기식 내관을 쓸 거고, 그거보다는 좀 안전도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전기식 내관을 씁니다. 자, 여기 뒤에 MS 내관과 LP 내관을 조합 시 41단까지 있다 그러는데 요거는 뒤에서 다시 내관하면서 다시 알려줄게요. 자, 뇌관의 기폭작용인데 뇌관의 기폭작용 하기 전에 혹시 질문?